유진테크가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머닉 IPS도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테스와 PSK, 동진 세미캠을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한꺼번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돼 있었죠. AI 메모리 호황이 이어지고 HBM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끌어올리면서 대형 반도체주가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형주가 잠시 쉬어가는 틈에 돈이 장비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유진테크 상한가를 그냥 소부장 순환매가 한번 나온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황이 이제 실제 장비 발주와 설비 투자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유진테크가 왜 움직였는지 단순히 뉴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HBM과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 D램 가격, 낸드, 외국인 수급, 그리고 반도체 장비 사이클까지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유진테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가 어디에서 돈을 버는지 알아야 합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그냥 실리콘 웨이퍼를 깎아서 만드는 제품이 아닙니다. 웨이퍼 위에 전기가 흐르는 층, 전기를 막아주는 층, 다음 공정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층을 수없이 쌓고 깎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9층 건물을 지을 때 기둥과 벽, 단열재와 배관을 한 층씩 정교하게 올려야 하잖아요.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막 하나가 너무 두껍거나 얇아도 안 되고, 웨이퍼 가운데와 바깥쪽의 두께가 달라도 안 되고, 여러 잔을 생산했을 때 결과가 들쭉날쭉해도 안 됩니다. 유진테크 장비는 이 얇은 막을 얼마나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입히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더 미세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증착 장비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는 풀고 가야 합니다. 유진테크는 HBM 본딩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HBM 칩을 위로 쌓아서 붙이는 후공정 장비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HBM과 상관없는 회사도 아닙니다. HBM은 결국 고성능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메모리입니다. HBM을 더 많이 만들려면 쌓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고품질 D램 웨이퍼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D램 웨이퍼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정교하게 쌓아도 좋은 HBM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HBM이 화려한 완성품이라면 유진테크 장비는 그 HBM에 들어갈 D램의 바닥을 만드는 장비에 가깝습니다. HBM은 뉴스의 얼굴이고요. D램 웨이퍼는 이익의 몸통입니다. 증착 장비는 그 몸통을 만드는 기초 공정인 거죠. 엔비디아의 AI GPU가 계속 발전하면 HBM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GPU가 더 빠르게 계산할수록 옆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도 더 빠르고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HBM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메모리 회사가 포장 장비만 더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HBM에 들어갈 D램 생산 능력도 늘려야 하고 더 미세한 공정으로 전환해야 하고 수율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확대하고 차세대 D램 공정으로 넘어갈수록 전 공정 장비의 역할도 같이 커집니다. 유진테크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HBM 투자라는 큰 물이 이제 후공정 일부 종목만이 아니라 D램 전 공정 장비까지 흘러들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이걸 그냥 HBM 호재라고만 보면 놓치는 게 많아요. 유진테크의 진짜 투자 포인트는 HBM 하나보다 D램 투자 사이클에 더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들은 AI 서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HBM뿐 아니라 서버 D램 생산도 늘려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용량 D램도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추론 서비스가 늘어나고 기업마다 자체 AI 서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도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회사들은 기존 공장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장비를 넣거나 선단 공정으로 전환해야 하죠. 유진테크는 바로 그 공정 전환과 증설에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D램 가격이 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장비를 사는 가장 좋은 환경은 제품 가격이 오르고 이익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D램 가격이 계속 강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를 미룰 이유가 줄어듭니다. 고객이 물량을 더 달라고 하고 제품 가격도 좋고 공장을 돌릴수록 이익이 남는다면 장비를 넣어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이때 유진테크 같은 장비 회사가 움직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 시장은 생각합니다. 이 회사들이 번 돈을 어디에 쓸까? 공장을 더 짓고 장비를 더 넣는다면 누가 수주를 받을까? 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돈이 소부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만 D램 가격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PC와 스마트폰, 자동차 회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비싼 전자제품 구매를 미루기 시작하면 결국 메모리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장비주를 볼 때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서도 실제 출하량이 유지되는지, AI 서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지, 고객사들이 장비 발주를 앞당기는지 봐야 합니다. 큰 돈은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장비 발주로 연결되는 가격 상승인지 아니면 수요를 꺾을 만큼 과도한 가격 상승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낸드도 유진테크를 볼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계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꺼내 쓰고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커질수록 기업용 SSD와 고성능 낸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3D 낸드는 층수를 더 높이고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수록 균일한 방막을 입히는 공정이 중요해집니다. 유진테크의 장비가 D램뿐 아니라 낸드와 로직 공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시장의 중심은 HBM과 D램 투자에 더 가깝습니다. 낸드 가격이 회복되고 기업용 SSD 수요가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면 유진테크의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반도체가 미세해질수록 장비 한 대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만들던 반도체가 이제는 더 좁고 더 깊고 더 복잡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얇은 막을 균일하게 입혀야 하고 공정 온도도 낮춰야 하고 불순물도 줄여야 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장비를 단순히 많이 넣는 것보다 정확하고 반복 가능하게 공정을 구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유진테크가 만드는 LPCVD와 ALD 계열 장비가 선단 공정 전원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웨이퍼 투입량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공정이 복잡해지고 증착 단계가 늘어나면 장비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 장비 사이클과 이번 장비 사이클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장비주가 메모리 회사의 신규 공장 증설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한꺼번에 넣으면 실적이 급증했고요. 투자가 끝나면 장비 회사 실적도 빠르게 꺾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HBM 생산 능력을 늘려야 하고 기존 D램 공정을 선단 공정으로 바꿔야 하고 낸드와 서버 SSD 투자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 공장뿐 아니라 기존 라인의 공정 전환 에서도 장비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장비 성장기가 과거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상한가는 이 기대가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된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유진테크만 오른 것도 아닙니다. 원익 IPS와 테스, PSK 같은 전공정 장비주가 같이 움직였고요. 동진 세미캠과 덕산 하이메탈 같은 소재 부품주까지 매수세가 퍼졌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장면입니다. 특정 종목 하나의 개별 호재라면 유진테크만 강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장비와 소재, 부품까지 같이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돈이 장비와 소재로 퍼지는 흐름은 전형적인 반도체 순환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순환매가 하루짜리 불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실제 장비 발주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진테크는 오늘 장중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소형 장비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개인만 급하게 따라붙는 상승보다 큰 돈이 함께 들어오는 상승이 더 오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한가가 나왔다고 수급 확인이 끝난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하루 사고 다음날 바로 파는지, 기관이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는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받아내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상한가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단기 차익 실현도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유진테크가 좋은 장비 회사라는 사실과 상한가 다음날 바로 따라가도 된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일 유진테크에서 봐야 할 건 주가가 더 오르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상한가 가격 근처에서 물량을 소화하는지 봐야 하고요. 장 초반 갭 상승이 나와도 매물이 쏟아지지 않고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정인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물량이 넘어가는 조정인지 봐야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하는 날에도 다시 들어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수급은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큰 돈이 조정을 받아내면 장비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일 수 있고요. 개인만 받아내면 단기 과열을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돈의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자금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대장주가 끌어올렸고요. 그 과정에서 코스닥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비어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가 잠시 쉬어가자 비어있던 장비주로 돈이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이런 순환매는 강세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아직 덜 오른 밸류 체인을 찾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 다음 수혜는 장비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붙는 거죠. 진짜 좋은 흐름은 코스피 대형주와 코스닥 소부장이 번갈아 움직이면서 반도체 시장 전체의 체력을 키우는 흐름입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주 흐름도 유진테크와 연결됩니다. 글로벌 장비 업체들은 AI 컴퓨팅 투자와 메모리 공급 부족, HBM과 첨단 패키징 투자가 장비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장비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투자가 엔비디아 GPU 몇 종목의 주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과 장비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미국 장비주가 강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기대가 높아지고 국내 장비주 실적 추정치까지 올라간다면 유진테크의 상승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장비 사이클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장비주가 흔들리고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 계획을 늦추기 시작한다면 국내 장비주도 빠르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도 장비주에서는 중요합니다. 원화가 약하면 해외 고객사 매출이나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외국인은 한국 중소형주를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달러 기준 수익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코스닥 장비주 같은 성장주의 평가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회사는 미래 수주와 실적 성장을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먼 미래의 이익에 주는 가치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진테크 실적 전망이 좋아도 미국 금리와 환율이 불안하면 주가는 생각보다 거칠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동 정세와 유가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전력 비용과 물류비가 높아질 수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용도 부담이 커집니다. 중동 긴장이 심해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최근 급등한 코스닥 성장주입니다. 유진테크의 장기 방향이 좋아도 글로벌 위험 회피가 커지면 단기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중동 긴장이 완화되고 유가와 금리가 안정되고 AI 투자 기대가 유지된다면 장비주에는 더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투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D램과 낸드 생산 능력을 늘리면 글로벌 장비 시장 자체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장비 국산화가 빨라지고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장비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메모리 공급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을 아래에서 흔들 수 있죠. 유진테크 입장에서는 한국과 글로벌 메모리 고객사의 선단 공정 투자가 중요합니다. 중국과 가격으로 싸우는 범용 메모리 시장보다 HBM과 서버 D램, 고성능 낸드처럼 기술 난도가 높은 시장이 커질수록 장비 회사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메모리 투자 사이클이 살아날 때 고객사 장비 발주로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위험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고객사가 투자를 늦추면 장비 회사 실적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비는 매달 일정하게 팔리는 소비재가 아닙니다. 고객사의 장비 반입 일정과 검수 시점에 따라 분기별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일 상한가처럼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주에서는 수주와 장비 반입, 고객사 투자 일정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인 뒤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유진테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 하나만 보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한가는 분명히 강한 신호입니다. 시장이 유진테크를 AI 메모리 설비 투자 수혜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지, D램 가격이 유지되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비싼 날 급하게 사면 좋은 회사가 오히려 힘든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비 사이클이 진짜라면 기회는 하루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거래량이 줄고 수급이 다시 붙고 실적 전망이 유지되는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현재 무료로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대형 반도체주에서 장비와 소재, 패키징과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책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진테크 상한가, 이제 장비주의 시간이 시작된 걸까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고 HBM과 서버 D램 수요가 늘어나고 메모리 가격이 강해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비 투자를 확대할 이유가 생깁니다. 유진테크는 HBM을 직접 쌓는 회사는 아니지만 HBM에 들어갈 고품질 D램 웨이퍼를 만드는 전공정 증차 장비 회사입니다. HBM이 성장할수록 D램 공정 전환과 생산 능력 확대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유진테크의 기회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가는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고객사 설비 투자, D램과 낸드 가격, 미국 장비주와 환율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유진테크가 진짜 장비 사이클의 주도주가 되려면 오늘의 상한가가 다음 분기의 수주와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진테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투자에서 어떤 공정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